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한서진이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방에 꿈에 집이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 첫 조각이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 이야기하려고요. 사실 이 얘기는 새벽 5시 우리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던 그날에서 시작했어요. 문틈으로 번쩍이는 손전등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장우석 씨 계십니까? 회사 공금 관련해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72시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죠. 작은 말버릇 하나와 서랍 속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뒤집어 엎을 거라는 걸요. 그날 아침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비몽사몽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들 얼굴부터 확인했죠. 큰애 지안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줄 세워놓고 혼잣말을 했어요. 안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역전합니다. 저는 피식 웃다가 멈칫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투였거든요. 스포츠 중계에서나 들을 법한 그 흥분된 톤이 낯설게 박혔어요. 지안아,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 제가 물었더니 아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빠가 재밌대요. 라고 했죠. 그때만 해도 그냥 스쳐 넘겼어요. 우리 모두 피곤했으니까요. 거실 끝에서 시어머니의 문자 알림이 연달아 떴어요. 아침은 꼭 챙겨 먹여라. 남자도 힘이 있어야 버틴다. 저는 의뢰 그렇듯 예의 바르게 답했어요. 네, 어머니. 사실 저와 남편 우석은 원래 아침을 거의 안 먹는 편이었어요. 서로 출근 시간이 달라 딱 맞춰 앉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우석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 고개는 계속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상단에 토요 모임이라는 채팅방이 고정돼 있었고 무음 표시가 살짝 박혀 있었죠. 무슨 모임이야? 제가 물었더니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냥 회사 사람들. 다른 말은 없었고 엄지손가락만 분주히 움직였어요. 씻고 나와 빨래를 개다 보니 서랍 손잡이에 빨간 스티커가 살짝 붙은 종이봉투가 보였어요. 보험 서류 같아 보였는데 제 이름이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저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딱 그 장면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담보대출 약정서, 그리고 배우자 동일안에 찍힌 한서진이라는 서명이 제 필체가 아니었거든요. 획이 미묘하게 달랐고 시옷의 각도가 제가 쓰는 습관과 완전히 달랐어요. 제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잠깐, 설마? 저는 약정서 하단의 날짜를 확인했어요. 불행히도 그날 저는 야간 근무였고 병원 출입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었죠. 서류가 작성된 시간에 저는 환자의 수액 교체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사진을 조용히 찍어두었어요. 남편에게 바로 묻고 싶었지만 제 직업이 제게 가르쳐준 건 증거를 흐리지 말 것, 감정으로 덮지 말 것이었거든요. 그때 부엌에서 아이가 또 소리쳤어요. 엄마, 이번엔 6번이 역전했어요. 저는 문득 소름이 돋았어요. 그 6번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놀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나쁜 예감이 목덜미를 후보 지나갔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자 우석은 또다시 폰을 뒤집어 놓은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오늘 야근 있어? 제가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응, 있을 수도. 그 말투, 어디선가 5번째쯤 듣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반찬을 들고 오셨어요. 웃는 얼굴로 부엌 한쪽을 정리하시더니 슬쩍 제 어깨를 눌렀죠. 서진아, 남자는 스트레스가 많다. 때론 풀 때가 있어야 한다.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마라. 저는 애써 미소로 받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공기 주머니처럼 뭔가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 말이 무엇을 용인하고 무엇을 덮으라고 요구하는지 저는 간호사로, 엄마로, 여자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아이들이 낮잠 든 사이 저는 다시 봉투를 꺼내 꼼꼼히 넘겨봤어요. 약정서 뒤편에는 각서가 붙어 있었어요. 빠른 상환을 약속하며라는 문장 뒤에 떨리는 사인이 보였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각서 사진이 찍힌 흔적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모서리 그림자가 사람 손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누가 언제 왜 이걸 사진으로 남겼을까? 그때 주방에서 남편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토요 모임 새 메시지 미리 보기가 아주 짧게 떴다가 사라졌어요. 내일 배당 거기까지만 읽혔어요. 저는 그 길로 증거를 별도 폴더에 백업해둔 뒤 아이들 이마에 뽀뽀하고 방을 나왔어요.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신이 맑아졌어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거든요.
오늘 밤 저는 묻겠어요. 이 서명은 누구의 것이냐고? 이 집에 오늘은 누구의 것이냐고? 그리고 저 문을 두드릴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문을 열겠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잠에서 깨어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엄마, 빨간 스티커 떼도 돼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서랍 모서리에 여전히 붙어있던 그 빨간 조각이 작고 끈질기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조각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72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늘 얼음장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했어요. 남편 우석을 마주 앉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저는 일단 증거부터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감정적으로 달려들었다가 네가 잘못 본 거다라는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사진을 여러 장 찍고 휴대폰 클라우드에도 백업을 해두었어요. 마치 병원에서 환자의 기록지를 보관하듯이요. 하지만 마음은 도저히 가라앉질 않았어요. 저녁 무렵 아이들이 놀고 있는 틈을 타서 우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폰만 보고 있어?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회사 실적이 너무 안 좋아.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친구들이랑 단톡방 하는 거야.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봤거든요. 그 토요 모임이라는 방 이름을요.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며칠 뒤 친정 친구 다혜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흘렸어요. 다혜는 제 얘기를 듣더니 단박에 눈치를 챘어요. 서진아, 그건 사문서 위조일 수도 있어. 너 결혼할 때 내 서명 몇 번이나 같이 했잖아. 그 필체 내 거 아니면 법적으로 큰 문제야. 증거 잘 챙겨. 절대 원본 건드리지 말고. 그녀의 진지한 목소리를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더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 가능성으로 다가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 불빛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문득 우석의 폰에서 짧게 알림이 떴어요. 내일 배당 6.7 몰빵 기업.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배당? 몰빵? 그 순간 지난번 지한이가 흉내 내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안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라는 그 톤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 경마중계의 대사였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정면으로 물었어요. 이거 뭐야?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우석은 얼굴을 붉히며 잠깐 재미로 본 거야. 나도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냥 풀려고 그랬어. 큰 문제 아니야? 라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거짓말로 얼룩져 있었어요. 순간 저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을 가쁘게 몰아쉴 때 눈빛으로 먼저 위급함을 감지하던 그 직감이 떠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거짓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깊은 구멍이 우리 발밑에 뚫려 있다는 신호였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반찬을 들고 오셔서 은근히 말했어요. 남자라면 한 번쯤은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니? 네가 너무 각박하게 굴면 애 아빠가 더 힘들어져. 그 순간 전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꾹 눌렀어요. 저는 알았거든요. 시어머니의 저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저를 회유하려는 신호라는 걸요. 그날 밤 우석은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보를 받았다며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승진도 안 시켜주고 맨날 눈치만 줘. 내가 이래서라도 한 번에 뒤집고 싶었던 거야. 그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이미 한 방의 환상에 중독돼 있다는 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두려움이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을 더 믿을 수 없다는 것, 이제부터는 제가 제 아이들과 제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드러난 건 아니었어요. 제 손에는 사진 몇 장과 불길한 직감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곧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 우석이 이상하게 폰을 숨기고 경마중계 대사 같은 걸 아이 입을 통해 흘려보내면서 제 의심은 더 커졌어요. 빨간 스티커 봉투, 위조된 서명, 그리고 알 수 없는 단톡방 알림까지. 저는 더는 혼자 불안해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마치 병원에서 중환자 모니터링 하듯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재빨리 그의 노트북을 켰어요. 암호는 아이들 생일 조합이라 쉽게 풀렸죠. 화면에 켜진 폴더 이름은 자료였는데 들어가 보니 스크린샷 수십 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설 베팅 사이트 화면, 입출금 내역, 그리고 단톡방 캡처. 이번엔 8번 몰빵, 다음 판은 확실하다 같은 대화가 가득했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하나하나 제 핸드폰으로 찍어뒀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컴퓨터를 지우면 끝장이니까요. 그 무렵 신우이 미래와도 잠깐 연락이 닿았어요. 평소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미래가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새언니, 오빠 요즘 집에 돈 좀 가져다줘? 엄마가 자꾸 오빠 카드값을 대신 내주시던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몰래 아들의 구멍을 메워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 드러난 거죠. 그러니 어쩐지 저한테는 모른 척 하면서도 남자는 스트레스 풀 때가 있어야 한다는 둥 이상한 합리화를 했던 거였어요. 며칠 뒤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 회계부장이라는 분이 제게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혹시 배우자분이 장우석 씨 맞으시죠? 죄송하지만 공금 유출 패턴에서 사설 계좌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 회사 돈까지 손을 댔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당신 회사 돈 건드렸어?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도 안 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회사가 날 모함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손엔 노트북에서 캡처한 기록이 있었고 회계부장이 흘려준 말까지 있었죠. 저는 더는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 영화처럼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5시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손전등 불빛, 그리고 경찰관이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어요. 장우석 씨, 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남편은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결국 이렇게까지 만들었네. 남편이 끌려나간 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문득 그의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게 보였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토요 모임 채팅방이 고정돼 있었고 마지막 메시지가 반쯤 보였어요. 내일 배당 6.7 몰빵 기억. 저는 핸드폰을 열어 캡처를 떠두었어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남편 폰 갤러리 안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바로 빨간 스티커 봉투 속 각서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구석에는 분명 시어머니의 지장이 찍혀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남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까지 얽혀 있었고 그들은 저를 속이면서도 이미 공범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안에서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끌어올랐어요.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남편이 경찰에 끌려가던 새벽, 저는 그저 멍한 눈으로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집안에 울려 퍼지던 초인종 소리와 아이들 울음소리가 섞여 아직도 귓가에서 울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충격에 휩싸여 있을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로 현실이 닥쳐왔거든요. 경찰이 떠난 뒤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잠겨 있었죠. 아이고 내 아들, 어쩌면 좋아 서진아, 너라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3억만 갚으면 풀려난대. 아직 내 남편이잖니? 애들 아빠를 감옥에 두면 애들이 무슨 꼴을 보겠어?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끊어졌어요. 4억 대출에다 회사 공금 횡령까지. 이 집안을 위해 제 청춘과 믿음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3억을 내놓으라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제 아이들 지키는 것도 벅차요. 그 돈 있으면 제 자식 간식부터 사주겠어요? 이제 아들은 어머님이 챙기셔야죠. 저는 그 집 며느리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단호했던 건 처음이었어요. 그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각종 증거 사진과 위조된 서명, 그리고 시어머니 지장까지 모아 보여줬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문서 위조와 공동정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은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년 동안 제 몸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친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저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주셨어요. 아버지는 잘했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 밤중에 애들 데리고 왔겠니? 이제라도 끊어낸 게 잘한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사실 그동안 단 한 번도 부모님 앞에서 울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고 남편은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의 얼굴은 한없이 초라했어요. 저를 노려보는 듯 하다가도 이내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 모습에 연민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가 한 방을 노리다 결국 모든 걸 잃은 결과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전화를 걸어와 울부짖었어요. 내 아들이 감옥살이라니 애미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내가 그렇게까지 매정해야 했니?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제 아이들이 먼저였거든요. 저는 더는 도박꾼의 아내가 아니라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야 했어요. 그 뒤로 저는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단속했어요. 어느 날 큰애가 장난삼아 말했어요. 엄마,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 1,000원 내기 하자. 그 순간 저는 얼굴이 굳었어요. 지안아,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돈 걸고 하는 놀이는 절대 안 된다고? 그거 아주 나쁜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대신 그럼 진 사람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하자. 라며 웃었어요. 저는 안도하며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어쩌면 제 아이들이 크면 언젠가는 아빠 이야기를 물을지도 몰라요. 왜 아빠가 집에 없었는지, 왜 감옥에 갔는지. 그때가 되면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지만요. 지금은 다만 제가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해요. 반칙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친정집 대문에 붙어있던 빨간 압류 스티커를 기억해요. 처음엔 그게 치욕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달라요. 언젠가 저는 제 손으로 그 빨간 조각을 떼어내고 새로운 문에 붙이지 않았어요.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선언이었어요. 한 방의 꿈 대신 하루의 무게를 살아가겠다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났어요. 무너지는 결혼과 도박 중독의 지옥을 지나왔지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믿으면서요. 그리고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짜 한 방은 없다고요. 인생은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걸요.